얘들아, 우리 저번에요. 문제를 까지 풀었어요? 40분까지 다 풀려왔어요. 문제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림장 여기 확인해 보니까 오늘 25번이 아니구나. 미안해. 43번까지 풀었구나. 미안해. 43번. 문제만 풀었음이네. 그럼 41번부터 저거 해야 되네요. 여러분, 풀이를. 선생님이 기간이 전에 나 다 풀고 올라오셨어요. 전체 다 풀으라고? 1등이었어. 이거 말고 이 앞에 단원. 여기까지 다 풀어라. 그러면 어쨌거나 41번부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왔네, 준서 빼고. 저 오늘 사실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휴가 간다고. 어디 놀러들 가시나요? 안 가나요? 원주 끝이야? 리나는? 휴가가? 원주 가고 끝이야? 안 들려, 뭐라고? 할머니 뵈러 가고. 리니는 어디 딴 데 안 가요? 진짜? 오, 진짜로? 방 잡고? 허락 받았어, 부모님? 부모님끼리 친해가지고 다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재밌겠다. 어디로 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어딘가로 가? 호캉스야? 펜션에 들어가서? 즐겁겠다. 펜션, 수영장이 있으려나? 펜션에? 펜션 요새는 수영장 잘 없죠. 옛날에 수영장 때문에 있었는데. 풀빌라로 가니까, 그치? 태연이 어디 가요? 잘 모르겠어요. 공부할 거지? 예. 독서실 다닐 거지? 그것도 뭘 그렇게 모르겠어. 얘들아, 이거 이따가 혹시라도 요 단어장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거 안 가져간 사람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9강까지 오늘 과제로 나갈 거라서 요거는 늘상 얘기하지만 재량이야, 재량. 알겠지? 2학기 때 어차피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은 나가주는데 강제적으로 저번처럼 시험 기간처럼 단어 외워서 시험 봐라 이런 거는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좀 외우시고 2학기 때 미리 좀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조처를 본인들이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저번에 제가 8강 줬다 그러더라고. 어법 정확성. 요거 오늘 지문 분석 3문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이 스토리로 넘어가가지고 수업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 보니까 어제도 제가 이거 수업 나갔는데 그렇게 내용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문법적인 거 중요한 거 딱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롤플레잉 나오는 지문인데 저번에 줬던 자료 활용하셔도 되고,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프린트 지금 있어요. 혹시 없는 사람 있나요? 제가 드려야 되는 사람? 리나 있어요? 네, 칼과 있고. 태연이 있어요? 칼과? 오케이. 그거 다 해석돼 있어야 된다. 저번에 숙제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한 거는 좀 찍어서 보내세요, 여러분들. 찍어서. 알겠죠? 찍어서 좀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찍어서 좀 보내주시고. 자, 첫 줄부터 그러면 좀 볼게요. 우리 요런 소재는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롤플레잉이라는 소재. 자, 말 그대로 역할극이죠. 그죠? 역할극이라고 하는 게 is an extension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extension이 우리 무슨 뜻이었더라? 명사형인데 일단은 뭔 뜻? 그렇죠. 확장이라는 표현이다. 확장, 확대인 건데 무엇의 확장, 확대가 되는 것인지 of 이하가 뒤에서 앞으로 extension 꾸며주고 있다. 자, representational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동사였을 때 represent였었어. 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를 대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의 임원진이나 대표들을 갖다가 representative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표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나올 뜻은 요 표현하다 뜻으로 쓰일 거야. 근데 표현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뒤에 a, l이 붙은 거 보니까 이거의 형용사형이 되겠네. 그래서 표현을 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형용사형으로. 표현의 기술의 확장형이 바로 롤플레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아요.
뭔가 뭘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역할극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구나. 누가? 어린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가 봐. 자, 그래서 중심 소재는 얘들아, 우리 2번이나 언급된 요 롤플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롤플레잉, 롤플레이. 그죠? 밑에도 보면은 play a role 이런 식으로 롤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 소재거리는 이거라고 봐야 되겠네. 물론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게 어법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어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은 어법 정확성이라고 해서 어법만 문제 내지 않지, 그치? 지문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아이들이 롤플레이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할극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플레이로 설명된 거 보니까 롤플레이라고 하는 동사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when, 뭐 했을 때, they use, 그들이 사용을 할 때인 건데 사용하는 목적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not only A but also B의 병렬 구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materials and objects가 명사 2개를 연결시킨 꼴이고 뒤에 나오는 voice와 actions도 역시 명사 구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 n과 n 사이가 서로보다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구나. 뭐를 통해서? 상관 접속사를 통해서. 요 대칭 구조는 알고 계시면 좋겠지. 자, 그럼 뭐야? 어떨 때 롤플레이 역할극을 하느냐면은 그 아이들이 사용을 할 때가 될 텐데 뭘 사용을 해요? materials. 얘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자료라는 뜻도 있고 재료라는 뜻도 있고요. 맞죠? 물질이라는 뜻도 물론 있고요. 뭐가 됐건 간에 맥락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재료라고 해봅시다. 재료. objects는 뭐가 되는 거다? 물체가 되는 거니까 이 물체들과 그리고 재료들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럴 때도 롤플레잉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voice, 목소리라든지 행동도 역시 롤플레잉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 목소리나 행동을 왜 사용을 하는데? to represent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역시나 표현하기 위해서가 될 텐데 others, 다른 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이때 이 others가 가리키는 건 사실 역할극의 특성상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other characters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른 캐릭터들, 즉 다른 이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during play, 그 연극놀이 동안에 그죠? 롤플레이 하던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물질들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물체들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뭐도 한대요? 목소리, 행동까지 흉내내는 방향을 사용을 한대요. 알겠지?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문맥의 흐름상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파트는 이 B 파트야. 항상. 뉘앙스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롤플레이 하면서 물체만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역할극 같은 거. 내가 막 어떤 영웅이야. 그러면은 칼 잡고서 칼싸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액션도 하지만 목소리도 흉내를 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계속하느냐. 밑에 가면 나와요. infants나 toddlers가 있죠.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유아예요. 유아. 이런 유아들이 begin to 뭐 하기를 시작을 하냐면은 롤플레이 하기를 시작을 해요. 즉 역할극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언제적에 역할극을 하기를 시작하냐면 걔네들이 imitate adults language, dress 그리고 actions를 하기 시작할 때 역시나 롤플레잉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위에 거랑 맥락이 좀 비슷해요. 자, 뭐냐면은 위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어른들의 행위도 역시 일종의 다른 사람들, 나 말고 타인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비슷한 측면이라고 보는 거야. 자, 얘네들이 롤플레잉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을 한다고 보느냐. 어른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른들의 어떤 말투를 흉내낸다든지 엄마가 옷 입는 그런 옷들을 자기가 입어보고서 흉내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모함으로써 흉내냄으로써 이게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하고 똑같아요? 카피하고 똑같은 뜻이지. 그치? 모방하다, 흉내내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흉내를 낼 때에 롤플레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번에서 나온 건 뭐예요? 롤플레이의 또 다른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롤플레이가 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 흉내내기,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역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밑에는 유아기 때의 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뭐로부터 비롯되기 시작한다? 주변 어른 흉내내기로부터 비롯이 되기 시작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흉내내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얘가 롤플레이를 시작하는 순간이래. 근데 여기서 더 나이가 먹은 애가 되게 되면은 얘가 expand, 뭐 하기 시작을 해? 확장을 시키기 시작을 해. 자, 이 expand 위에 나왔었던 이 extend하고 거의 비슷한 측면인 거죠. 얘가 팽창시키다라는 표현이지. 팽창시키다. 그럼 말 그대로 확장하다가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롤플레이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더 커지기를 시작을 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커지는데? By imitating familiar roles 함으로써 such as parents or doctor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친숙한 역할들의 흉내를 내기를 통해서 맞죠? 그 친숙한 역할이라는 거 such as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른 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소아과 의사 선생님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역할들을, 친숙한 역할들을 흉내내기를 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이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이 사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어른을 흉내내는 게 그냥 이제 말투라든지 옷차림새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에 이르러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그대로 흉내내는 형태로 발전이 된다라는 거야.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은 어린 애들이 이렇게 흉내를 낼 때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뭘 이용을 해요? 제스처들이라든지 어떤 언어를 이용을 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언어나 제스처를 이용을 하냐면은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 뭐를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의 understanding, 이해력이 되겠죠. 자기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의사소통을 해내기 위해서, 즉, 나 이 사람 흉내내는 거야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핸드 제스처를 이용한다던가 그 사람이 쓰는 어떤 뭐 용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간호사한테 시킨다던가 이럴 때 쓰는 의학 용어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용어들, 랭귀지를 갖다가 이용을 함으로써 의사소통하는 데에 이를 이용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해력이요 말 그대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what this role represent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표현해내는 것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스처와 랭귀지를 사용을 합니다가 될 수가 있겠네. 맞죠? 자, 이때 어법상으로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되는 거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명사절 부분이죠. 명사절. what이 이끄는 문장 전체는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형태를 띄어요. 불완문. 자, 그리고 이 불완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what의 이끌을 받음으로써 명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명사 기능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of의 목적어 자리에 얘가 위치를 한 거네, 지금. 그리고 represents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걸로 보아서 what이 하는 역할은 목적격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됐지? 넘길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쭉 역할극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무슨 얘기를 주로 했었느냐면은 역할극이 이제 확장되는 형태. 결국에 역할극은 원론적으로 뭘 시사를 하고 있냐면은 애들한테 있어서 뭐 하는 거야? 뭔가를 표현해낼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맞아요. 역할을 표현해낼 수 있는 장치인 거야. 그지? 그쵸?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어른들이었다가 이제는 친숙한 어떤 역할들, 부모 역할, 엄마 아빠 놀이, 아니면 의사 선생님 역할 이런 것들이 흉내내기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지금. 이게 얘네들이 이용한 이 사람들의 역할인 거야. 맞죠? 뭐 애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꿉장난 하면서 엄마 흉내 낼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뭐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돌보는 형태로 이제 하잖아, 그치?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에 흉내를 낸다던가,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해하는 어떤 엄마 아빠의 세계,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역할을 갖다가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애들이 이용하는 역할극이 된다라는 거야. 그 역할극에 뭐가 활용이 돼요?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그러한 의사표현인 언어라든지 제스처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이요, 말로도 이거를 표현을 하지만은 또 뭐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 도구도 아까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체요. 그래서 의사용 키트라든지 아니면 부엌놀이 세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support his actions. 그의 어떤 행동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면 props는 여기서 뭐가 되겠느냐? 일종의 툴로서 기능을 하겠죠. 도구가 되겠죠, 도구들. 그죠? 왜냐면 아까 objects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맞죠? 자, 뭐 하면서? 그가, 즉 그 어린이가 역할의 수행을 하면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사실은 5, 6번도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극이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할을 자기가 표현해낼 수 있는 장치로 역할극을 활용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뭐 한다라고 얘기했냐면은 더 일을 갖다 극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 한다? 도구와 그죠? 그리고 언어라는 건 아까 목소리나 랭귀지 얘기했었어요. 그쵸? 목소리 아니면 행동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어. 그치? 이용한다. 까지의 내용을 여기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맞죠? 자, 여기는 지금 목소리 흉내 냈었고, 맞죠? 목소리, 언어 같은 거 흉내 냈었고, 일단은. 그죠? 행동 같은 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야? 도구를 활용을 했으니까, 앞에 거하고 맥락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중심 소재는 역할극이라고 봐야 되겠고, 어린아이들은 역할을 의사소통 또는 이해력의 표현 장치로 활용한다. 그러함에 있어서 뭐 한다라는 거야? 도구나 그 밖에 목소리, 행동들을 활용한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야. 하고 싶은 말 다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도구 활용을 하는가? 그는 아마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의 그는 앞에 나왔었던 흉내내는 어린이에요. 얘가 아마도 뭘 사용을 해? Cylinder shaped block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제 찾아보니까 뭐냐면요. 원통형의 라는 표현이래요. 원통형의. 원 모양의 이런 둥그런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모양새의 블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로써? 자, 요것도 어제 제가 찾아봤는데 요게 주사기래요. 주사기. 원형 모양의 블록을 주사기로서 사용을 할지도 모릅니다. 뭐 할 때? 의사인 척을 할 때에. 요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지, 그치? 자, 요 presenting이요. 지금 보니까 따로 뒤에 동사가 없는 걸로 보아서 분사 구문으로 활용이 됐어요. 맞죠? 앞에는 접속사가 있고요. 뒤에 따로 동사가 없는데 ing가 활용이 됐어. 이런 100%야. 분사 구문이야. 알겠지? 그럼 얘는 원래는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when 뭐 할 때에 그가 pretends 할 때에가 되었을 거야. 아마도. 맞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은 이 pretend라고 하는 동사는 to 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지. 그지? 요런 식으로. 맞지요? 자, 그래서 뭐야?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왔는데 요 문장이었던 거를 갖다가 줄여놓은 형태가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했죠. when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얘는 이 when을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봐. 썼어요. 그리고 중복되는 주어인 he를 생략했어요. 시제가 똑같이 현재 시제를 겹치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바꿔준 거야? ing꼴로 바꿔준 거야.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의사가 되는 역할, 의사인 척을 할 때에 주사기로서 원형 모양의 블록을 사용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도구 사용이죠. 도구 사용의 예시. As it becomes familiar with the other people and their roles. 자, 모함에 따라서. as가 이때는요, 뭐뭐함에 따라 라는 표현으로 활용이 됐거든.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양태라고 불러. 뭔가 양이 불어나는 형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 뜻으로 해석될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은 보통 이 as가 문장을 이끌고 있는데 그 문장 내의 동사가 become이나 grow나
turn이나 뭔가가 되다류다, get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뭐 함에 따라서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가 친숙해짐에 따라서가 되겠지. 뭐에 친숙해지는데? 딴 사람들과 그들의 역할에 친숙해짐에 따라서. 그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They imitate them with the actions. 행동들을 가지고 그들을 흉내낼지도 모릅니다. 또 뭘 가지고 흉내를 내요? 그리고 그쵸, 목소리, 그치? 말, 어투 이런 것들이죠. 그쵸? 이거를 사전상의 의미를 찾아보면 발화라고 나오거든요. 발화가 뭐야? 말하는 거잖아. 그치? 말로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를 말로 한다? grocer. grocery store 주인이나 아니면 웨이터나 소방관 같은 사람들의 말 그리고 행동들을 흉내를 내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역할극 하면서. 알겠죠? 자, 이용을 하는데 그럼 이용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흉내 내기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역할극은 어떠한 장치이며 자신의 이해력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표현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뭐 한다라는 거야? 도구나 목소리 따위를 통해서 어른들을 흉내냄으로써 그치? 주변에 친숙한 어른들을 흉내냄으로써 역할놀이를 수행해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즉 흉내내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어른 역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끝.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내용은 직관적으로 좀 잘 보이는 편이었었어요. 9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혹시 적으셨나요? 내용 정리? 네. 넘어갈게. 자, 그래서 9번 보면은 playing fantasy characters가 이제는 나와. 친숙한 어른을 흉내내기에서 이제 뭘로 넘어왔어? 환상 속의 캐릭터들을 흉내내는 것으로 넘어왔어. 그지? 플레이, 연극해내는 것. 이를테면은 괴물이라든지 슈퍼히어로 따위와 같은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것을, 즉 역할극을 수행해내는 것은 여기도 어법 하나 나왔죠. 플레잉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주어로 해서 동사 수일치 어떻게? 단수로 일치시켰다. 그래서 become 뒤에 s 붙었죠. 단수형으로. becomes common. 자, 어때졌다? 흔해집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일단 뭐 하면은 a child가 어떤 애가 is able to engage in more abstract thinking 하기를 시작을 하면 좀 더 추상적인 생각하기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시작을 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뭐다? 환상 속의 캐릭터가 좀 더 흔해지게 되는데 역할극을 수행하는데 누구보다? 내 주변에 있는 친숙한 어른보다. 일단 어떤 상태가 되면 그러하다는 거야? 얘네들이 추상적인 생각으로 몰입이 되기를 시작을 한다면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조금 더 추상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고 상상의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확장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창의력으로 발현된 케이스로 끝나게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이미지네이션을 발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어른들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표현을 했다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상상으로, 창의력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까먹었어요. 태워놓은 거. 태훈이 너 데스크 안 들렀다 왔지?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어법 하나 잡고 가는 거 뭐 있었어? 플레잉의 수일치. 요거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요것도 일종의 어법이에요, 여러분들. once가 접속사로 활용됐대. 얘가 무슨 뜻으로 활용이 된다?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일종의 가정의 뜻으로 활용이 돼요. 가정의 뜻. 또는 뭐 조건의 뜻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형으로 여기 쓰였죠. 일단 개입이 되게 되면 몰입이 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치? 됐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가봅니다. 두 번째 지문. people로 시작하는 지문인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요 are inherently가 우리말로 무슨 뜻? 그쵸.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 일종의 naturally라고 봐도 되겠네.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또 뭐 있어? innately도 있죠. 그죠? 천성적으로. 맞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나기를 어떤 존재로 타고나게 된다? 사회적 동물로 타고나게 된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맞지?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connect and regulate their social interactions 하기 위해서 인간은 반드시 뭘 한다? 내면화를 시킨다. 내면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뭐를? 그들의 문화를 내면화를 시켜야만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흡수해야만 한다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보세요. 지문에서 우리가 must나 need to는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파트야. 왜? 이 부분에 화자의 주장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주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 충족이 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문화의 흡수가 필요하구나. 내면화시키는 게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뭘로도 표현해 볼 수 있어? absorb 같은 단어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engage in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어디에 관여하다. 맞죠? 그래서 문화를 갖다가 뭔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작업에 있어서 뭐가 있어? 앞에 보니까 connect,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조절을 하는 작업이 있어. 자, 뭘 조절을 하는데? 그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에요. interaction이 맞죠? interaction이니까 서로서로 엮여있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상호작용.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연결을 시키고 조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보세요. 사회적 상호작용이니까 이퀄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 동물들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필수 요소가 뭐다? 문화를 흡수시키기. 즉 우리 첫 번째 줄에 중요한 거 다 나왔거든. 여기가 주제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주제문. 자, 근데 심상치 않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cannot be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internalized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수동태 애들 가르치고 왔는데요. 요거 지금 cultures를 보니까 문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수용이 되어져야 되는 상태인 거야. 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문화잖아요, 지금. 즉, 앞에 있던 문화가 주어 자리로 왔으니까 동사의 일치는 어떻게 시켜야 돼? 태를 갖다가 수동태로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문화는 사람에 의해서, by people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면화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어? 내면화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뭐 하는 게 없이? 언어가 없이는. 알겠어? 아, 그러면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는 필연적으로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 존재인 건데 뭐를 통한 문화가 흡수가 일어나야 된다? through 뭐를 통해서 language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요것만 추가해주면 주제문 완성이네. 맞죠? 그죠? 그럼 그 랭귀지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볼까 이야기하면서 밑에 한번 가볼게요. 참으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vehicle이에요. vehicle은 우리 탈 것이라는 뜻이 있죠. 운송수단 탈 것. 자, 탈 것인데 요런 거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지. through which요. 그죠? 이때 위치가 나타내는 게 뭐냐. 요걸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이 위치가 나타내는 건 앞에 나온 보다 탈 것이야. 그 탈 것을 통해서 그러면 봐봐. 위에 선생님이 through language라고 썼잖아. language equal vehicle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 맞죠? 그 language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language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사회적인 세상에 대해서.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네. 맞아?
사회적인 현상 이퀄 뭐였어? 문화 흡수였었잖아, 아까 전에. 그치?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social world 이퀄 뭐예요? 문화의 흡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internalizing. 그지? cultures가 되겠죠. 문화 흡수. 문화 흡수를 할 수가 있다. language를 통해서. 그게 지금 뭐다? 사회화다. 사회에 대한 학습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죠? 1번하고 동일해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다? 발견도 할 수 있다. 그것의 법칙과 가치관들을 발견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표현해낼 수가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뭐요? nature, 천성을, 본성을. 맞죠? 자, 어법 잡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through which예요, 여러분. through language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 through the vehicle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럼 얘는 전치사구잖아. 그치? 얘 뒤에 연결되는 문장 지금 보니까 어때요?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불완문 아니고. 왜? through which잖아. 그냥 which면 불완문인데. 맞죠? 그러니까 전치사 구 빼면은 문장 완전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배우고 우리가 가치관도 발견도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천성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 이를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그것이 여기도 분사구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에 쓰이게 되면은 and 이세 표현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허락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되겠네. 이 내용이에요. 자, 누구를 허락을 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투부정사 하게끔 허락해준다는 거지. 딴 사람들과 연결이 되게끔 허락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 connect with 사실은 위에서도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 같은 얘기죠. 그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사회의 여러 활동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사회의 여러 문화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준다. 사회성을 기른다. Both in relationships of exchanging and of caring. 둘 다에 있어서. both A and B 구문인데 뭐하고 병렬인 거야? 요 of 목적어 A, B 자리가 서로 병렬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관계를 교류한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뭐야? 돌보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지? 교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돌보는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연결을 하도록 허락해주는 게 바로 뭐다? vehicle, 즉 language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뭔 소린지? 아, 그러면 주제 다 나온 거잖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회를 습득할 수 있다. 사회 이퀄 뭐다? culture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넘어가도 돼요? 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cultures, 문화들은요. 그 자체가 뭘 하는 중이다? 의사소통 중이다. 상호교류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때의 themselves는 별 뜻은 없어요. 다만 앞에 오는 cultures를 갖다가 강조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강조용법인 거야. 따라서 얘는 생략해도 가능하겠죠. 그죠? 수일치만 잘 시켜주시면 돼요. them이 가리키는 게 cultures예요. themselves, 그 자체가 이런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 자체로 상호작용입니다. 이 얘기죠. 그쵸? 왜? culture equal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social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social, society 이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누가 봐도 부사 구예요. 그쵸? 절 아니고 구요. 그래서 far back the origin of human history라고 보면 되는데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인간 역사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얘기인 거예요. 거기 거슬러 올라가면 또 뭐가 있느냐.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인디비주얼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인디비주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쉐어링이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도 어법 중에 하나겠죠. 분사네, 분사.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는 후치수식 구조네. 맞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후치수식 구조를 띠고 있는 분사 형태의 경우에는 이 중간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커맨이라는 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회의 어떤 교류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culture를 사회로 갈아봤어요. 그죠? 그러면 사회에 있는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느냐? 흔하다기보다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상 여기를 공통의로 해석하시는 게 올바를 것 같아. 알겠지? 그러면 공통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겠죠. 그쵸? 자, 문법상으로 여기 집단이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어디로 왔다? made로 갔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돼. 그래서 자,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뭘 만들어냈나요? 컨택을 만들어냈어요. 맞지요? 컨택을 여기서 교류라고 해석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연락이 컨택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 상호 교류를 얘기하는 거지. 자, 누구와의 교류가 되는 거야? 다른 무리와의 교류가 될 수가 있겠지. 우리 부족 트라이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트라이브. 우리 부족이 있어, 민족이 있어. 맞죠? 똑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이랑 다른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문화와 언어의 교류, 공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나요? 언어가 나오네요. 맞죠? 핵심은 그럼 언어네. 맞지? 자, 계속 좀 볼게요. each, 그리고 그것들 각각이 unified가 되어졌어. 자, 얘가 원형이 unify예요. 맞죠? 무슨 뜻이야? 통합시키다, 하나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게 PP형으로 쓰였으니까 통합이 된이라고 해야 되겠네. 뭐에 의해서? By their own shared tongue이요. tongue이요. 우리 혀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language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말, 언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공유된 언어가 되겠죠. 그들 자신의 공유된 언어에 의해서 통합되어진 제각각인 language와 culture를 가리키는 거야. each가 가리키는 건 그래서 각각의 language. 그치? 그리고 culture.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각각이 통합되어진 각각인 거야. 맞지? 그것을 갖다가 다른 그룹과 연락을 취함으로써 공유를 시킨다라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도 근거가 있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 관한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중요하죠. 뭐예요? 도치구문 6번에. 지금 컴마도 없이 of great value가 등장을 했거든요. 컴마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뒤에 오는 문장이 동사 주어로 도치된다라고 얘기했어.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원래 의미가 뭐야? Anyone was of great value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of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해석되냐면 among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들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누구든지 great한 value 사이 가운데에 있다 이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great value는 말 그대로요. 위대한 가치예요. 위대한 가치. 자, 그러면 이 가치관을 공유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상호 간의 컨택이 있어야 됐었죠. 뭐를 통한? through language를 통한. 맞죠? 우리 위에서 썼잖아. through language라고. 요 말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ably, 가능하게, ably는 뭐랑 똑같으냐면 passably랑 똑같아요. 여러분. passably. 자, 가능하게 facilitate이 무슨 뜻이냐면 요게 활성화시키다 라는 뜻이야. 상승시키다, 활성화시키다. 자, facilitate 뭐하고 똑같아요? activate랑 똑같은 거죠. 활성화시키다. 맞지? 그러한 상호 교류하는 무리의 어떤 연락 취하는 방법, 즉 요거 통틀어가지고 우리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 뭐라고? communication. 또는 interaction. 맞죠? 인터 그룹 간의 컨택이니까 interaction이죠. 이해되지? 뭔 소린지. 자, 그거를 갖다가 상승시킬 수 있는 누구든지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위대한 가치 속에 있는 거니까. 위대한 가치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다? 랭귀지를 통해 소통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하고 다른 부족하고 소통을 해야 돼. 그럼 우리랑 같은 랭귀지 쓸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Those people who were multilingual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국적어의, 다국적어가 구사 가능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바이링구얼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바이링구얼이 이제 2개 언어 쓸 줄 아는 사람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잖아. 3개는 트라이링구얼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보다 복수로 더 많아. 그럼 여러 개 언어 쓸 수 있는 사람은 멀티링구얼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멀티링구얼인 그 누군가들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누구든지 위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됐어. 그래서 언어 잘 다루는 사람인 거야, 한마디로. 왜? 문화 교류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 사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했었어요. 그러했었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요. 존재를 합니다. 어디 내에서요? In a globally interconnected world에 존재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역사에서도 역시 역사에서도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얘기를 뒷받침으로 사용을 한 거고 뒷받침 문장으로 활용을 한 거고 오늘날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역시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연결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전지구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상에 역시나 살고 있어. 오늘날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요? transact with people. 여러분 보세요. trans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요. 전달이에요. 전달, 전환, 이동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야. 치환되는 거. 뭐가 치환되는 거야? act가 치환되는 거니까 transact도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상호 교류하다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act가 전달이 되는 거니까. 상호 전달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야? From anywhere.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나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거지. 몇 초 만에. 뭐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아니면 방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커마 있는 거 보니까요. transact라고 하는 동사와 병렬 구조로 5월 사이에 놓고 visit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이 transact하고 서로 병렬이에요. 그래서 원형이야. 또는 그들이 방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 rapid means or travel. means of travel. 자, 뭐예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이동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동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이동 수단이 과거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비해서 어때졌어? 더 빨라졌어. 빠른이라는 표현이 rapid예요. 빠른 운송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And in doing so,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가 어떻게 함으로써요? 이렇게 빠르게 교류함으로써. 빠르고 쉽게 교류함으로써. 그지? 뭐 할 수가 있대요? experience, 경험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transact하고 그러면 visit하고 그리고 experience까지가 서로 병렬이라고 봐야 되겠네. 맞죠? A bit of their cultures, 그들의 문화의 약간을 우리가 체험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키워드가 애초에 뭐였었어? 문화 교류였었어요. 그쵸?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소셜한 어떤 스킬에 관련된 얘기가 등장을 했어. 소셜 스킬스.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interact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interaction, interac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interaction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through language를 통해서 가능했었다. 그쵸? 근데 이게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language의 형태가 뭘로 바뀌게 된 거야? 인터넷이나, 그지? 운송 수단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죠? rapid means of travel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여러 사회활동들을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과거에는 그것이 운송수단 역할을 하는 랭귀지였다면 현재에 와서는 그것이 인터넷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간은 쭉 사회적인 교류를 해왔다. 사회적 크리처여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됐지? 여기까지. 어법도 괜찮죠, 여러분?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지문 볼게요. 정신 좀 차리시고 마지막 지문. 자, 첫 번째 봅시다. To make art and design irresistible. 자, 뭐래? 이 단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것만 한번 볼게요. resist가 우리 무슨 뜻이었죠? resist. 뭐지? 힌트. 맞아요. 저항하다. 바로 맞추네. 저항하다. resist예요. 여기서 파생시켜 볼게. 이 resist 하면 뭐야? 저항 불가야. 알겠어? 저항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able이 붙었어요. 이거 맞습니다. 저항할 수 없이 매혹적인. 외워. 알겠죠? 저항할 수 없이 매혹적인. 됐나요? 네. 자, 그래서 make가 보통 때 쓰이기를 우리 많이 보는 게 오형식 문형을 많이 봤거든요. 목적어랑 목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적격 보어 자리가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품사가 형용사 또는 명사라고 했는데 형용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죠. 해석을 했을 때 오해할 수가 있어. 해석 한번 해볼게. 아트와 디자인이 매혹적으로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매혹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부사로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부사가 아니라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사 말고 형용사를 써줘야지 문맥상 매끄럽다. 요거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은근히 잘 나와요. 부사 문제 형용사 구별하는 거. 부사 형용사 구별하는 거.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인 거야. 그래서. 알겠지? 자, 그래서 매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이 하는 역할이 있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must 같은 대목은 조금 강하게 읽어주라고. 맞죠?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자, 그럼 선생들이 뭐 해야만 된대요? commit to providing opportunities를 해줘야 돼. 이거 오타야. 이거 없어야 돼. 자, 뭐 해야만 된대요? 헌신, 전념해야만 된대요. 전념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얘들아 전념하다가 요 전치사 to를 이용을 해요.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 전념하다를 이루거든요. 자, 그럼 어디에 전념을 한대? 제공하기에 전념을 한대요. 뭘 제공하기에 전념을 해야 된대요? 기회 제공하기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아트와 디자인을 매혹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아트와 디자인이라고 하는 서브젝트라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이 과목을 attractive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필요한 거야? 티처의 역할이 필요한 거야. 티처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should provide 해야 돼요. 전념하기를 제공하는데 전념 몰입을 해야 돼. 뭘 제공하는데? opportunity요. 이 얘기예요. 그럼 그 기회라는 건 어떤 기회여야 되는가? 대절이 설명하고 있죠. 자, 이때 대신 나타내는 거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opportunities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opportunities가 지금 복수형이니까 insight라고 하는 동사가 복수를 일치가 됐죠. 그죠? insight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요. 유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유발시키다. 유발시키다. 그러면 뭐랑 똑같아? produce하고 똑같아. produce, induce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낸다. 자, 뭘 만들어내는데요? 감정을 만들어내죠. 무슨 감정? 서프라이즈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맞죠? 자, 서프라이즈?
어떤 감정이지? 여러분, 서프라이즈를 우리 어떨 때 쓰죠? 진짜 정말 경악스럽게 놀라고 공포스러운 거 그럴 때 쓰나요? 아니죠. 서프라이즈로 선물할 때, 그럴 때 쓰잖아. 그치? 뭔가가 좀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플레저한 느낌이야. 즉, 약간은 좀 신선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기치도 못하게. 맞죠? 신선해 보이는 감정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 역할이 중요한 거구나. 아트나 디자인에 애들이 끌리게끔 만드는 데에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신선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서 thus, 그에 따라 뭐가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motivational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동기 유발적인 이라는 표현이죠. 동기 유발적인 discover, 발견과 그리고 학습이 이어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전념해야 된대요, 선생님들이. 알겠어?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럼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이 누가 봐도 주제문일 것 같은데 정리해보자면은 핵심어가 좀 나왔어요, 제법. 자, 일단은 우리의 목표보다 아트와 그리고 디자인을 갖다가 뭐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irresistible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부할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다? 티처의 역할이 중요한 거다. 티처는 어떤 역할인 건데 여기에서 첫 번째 서프라이즈한 느낌을 제공을 해야 되고 맞죠?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모티베이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 동기유발시키는 어떤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데 헌신해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맞죠? 됐니? 자, 이러한 가르치기의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얘기했죠? 가르치기의 접근 방식 언급됐잖아. 뭐 하라고 했어, 티처를? 서프라이즈 제공하시고 신선해가지고 동기유발 되게끔 만드세요 였잖아.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어떻습니다? exciting합니다. 자, 어떤데요? 그것이, 즉 이러한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을 해줘요. 누구한테? 이 practitioner 뭐 하는 사람이었어?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죠? practice가 우리 무슨 뜻이 있죠? 맞아요. 실행 관행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요거 실행자가 되는 거야. 즉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야? 액터예요, 액터. 저번에 나왔던. 맞죠? 이거 배우라는 뜻 외에 활동자, 행위자라는 뜻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그럼 이 행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위하는 사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티처가 되는 거야? 아니죠. 스튜던트가 되겠죠. 그쵸?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consider. 생각을 해보게끔. 요게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민해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보게끔 허락을 해주는데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What is tempting in learning? 과연 학습에 있어서 매력 포인트는 뭘까? 이거를 생각해보게끔 만들어. 또 뭐도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요? What drives an individual to find out and discover? 이것에 대해서도 숙고해보게끔 만들어요. 그죠? 자, 즉 앞에 나온 What is tempting in learning 하고 뒤에 나온 What drives an individual to find out and discover 하고는 서로 동격이라고 보면 돼요. 동격. 맞죠? 같은 거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컴마로 표시가 됐네. 맞지?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이 되는 거야? drive. drive가 뭐 하는 거야? 역시나 유발시키다 하는 거죠. 그쵸? 자, 뭘 유발시켜요? individual로 하여금,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보고 발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즉, 이걸 우리 뭐라고 해? 탐구라고 하죠. 탐구. 탐구, 탐색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탐구 영어로 뭐예요? explore죠. 맞지? 탐구를 유발을 시키는 것. 즉,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게 뭔지를 숙고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런 접근 방법이래. 위에서 얘기한 motivation이래요, 그러면. 맞죠? 모티베이션이 이거잖아. 내가 그거 뭐가 매력적이어서 찾아야 되지?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매력적이니까? 이게 모티베이션이잖아. 위아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서 뭔 소리인지 이해 안 돼요? 이해되죠? 그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것 뿐이에요. 이번 문장에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잡고 가야 되는 어법 뭐 있냐, 여러분들. 일단은 exciting, 능동으로 쓰였다라는 거 잡고 가시면 좋겠죠, 그쵸? 주어가 지금 approaching이에요. 얘가 exciting하게 만드는 이라는 뜻이니까 능동으로 들어가줘야 되겠고. 두 번째, 여기 dash로 보충문이 설명이 되었는데 이시 나타내는 게 뭐다? 앞에 나와 있는 teaching의 approach다. 이게 뭐 해준다? 허락을 해주는 건데, 자, 허락하다라는 동사가 특징이 있죠. 몇 형식에서 쓰인다는? 5형식 문형에서 쓰인다는. 그지? 그래서 목적어랑 목보를 가지게 되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갖는 동사 중에 하나죠. 이 allow가요. 맞죠? allow하고 같은 맥락이야. 누구? drives도요. 얘 유발시키다라고 내가 방금 알려줬죠. 누구랑 똑같냐면 cause하고 똑같아요. cause. cause도 우리 5형식 문형에 쓰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뭘 가진다? 투부정사. 근데 이 투부정사가 and 사이에 놓고 find out하고 discover이 각각 병렬 구조예요. 사실상 discover 앞에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됐지 그러면? 자, 그리고 consider 뒷자리에 뭐가 왔냐면은 what에 명사절이 왔다라는 것도 눈여겨볼만 해요. 자, 명사절은 우리가 that도 있는데 that하고 what하고의 제일 눈에 띄는 차이점은 뭐다? what 뒤에는 뭐가 온다는 거? 그쵸.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알았지? 자, 그래서 문법은 요 정도 잡고 가고 밑으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이 얘 또 나왔어. must, need to 내가 잘 보라 그랬잖아. 기억해야 된대. 그럼 안 봐도 비디오야. 뭘 기억해야 되겠어? 동기유발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봐봐. What it is about learning that makes it irresistible. 얘들아, 요거 문장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도 어제 읽다가 좀 이랬거든요. 했거든요. what 뒤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합문이 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완문이에요,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돼요.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 왜 완문일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문장이 이 앞에까지 지워도 되죠, 여러분? 지워볼게요. 이 문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it is that 강조 구문이거든요. 보여? it is that 강조 구문. 뭘 강조하고 있어? about learning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제가 it is that 강조 구문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it is하고 that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볼게. 그러면 what이 주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what이 주어 자리에 왔어요. makes가 동사예요. 그쵸? 자, 그럼 what 제외하고 makes로 연결되니까 불완문인 거 맞죠? about 제외하면. 맞지? it is that은 없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강조 구문의 it is that은요, 뜻이 없어요. 그냥 약간 부수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눈에 띄고 싶어가지고 그 앞뒤로 넣어놓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 뜻이 없어요. 그럼 얘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 What makes it irresistible 한 것이 바로 뭐다? learning, about learning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선생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만드는 것이야. 뭘 만드는 것이야? 그것, 즉 학습으로 하여금, 그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뭐에 관한 것이다? 학습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점을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된대. 말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니까 학습에 관련해서라면은 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 irresistible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 구문을 통해서 일컬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내용하고 똑같은 거잖아. 맞죠? 매혹적으로 그것을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learning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뭘로 이어져야 된다? irresistible로 이어져야 되네. 맞죠? 이 얘기 1번에서도 했었잖아. 그치? 그거를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 보니까 1번하고 3번하고는 같은 문맥이에요. 같은 문맥.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design their lessons, their spaces of learning, and their teaching materials accordingly. 순서로 나오게 된대. 자, 그러고 나서 디자인 나오고요. 그쵸? 그들의 어떤 레슨들을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들의 어떤 학습의 공간들을 설계하고, 그들의 티칭하는 자료라고 할게요. 매튜리얼 이때는요. 자료들이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 건 뭐다? 매혹적으로 보이기. 이거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레슨 구성하고 커리큘럼 짜고 공간 구성하고 그리고 자료 짜고 이거는 그 다음 얘기인 거야. 알겠어? 주제 나온 거잖아.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매혹적으로 보이기는 학습에서 필연적인데 여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아까 전에 동기 유발, 모티베이션 중요하다 그랬죠. 위에서. 서프라이즈와 모티베이션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신선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서 동기를 탐색하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게 동기 유발이야 여기서는. 그치? 그래서 그게 필연적이다가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되세요? 넘어가 봅니다. 좀만 힘내.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40분 쉬는 시간이다. 그치? 맞아? 응. 40분이 쉬는 시간이죠. 1분 남았어.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렸지? 자, 아무튼 하다가 4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것이 is not teaching that rigidly conforms to an instructional target-bound paradigm. 자, 이것은 뭐가 아니다? teaching이 아닌 것이다. 가르쳐주기가 아니다. 자, 뭘 가르쳐주기가 아닌 셈이다? rigidly가 뭐예요? 엄격하게예요. 엄격하게. 알겠지? 빡빡하게, 엄격하게 순응하라는 것을 가르치기가 아니다. 알겠어? 맞아? Conforms to an instructional target-bound paradigm. 자, instructional이 뭔데요? 지시하는 이라는 표현이죠. 타겟은 목표야, 얘들아. 그리고요, 얘들아, 요 bound가 PP 형태거든요. 3단 변화가 이거예요. bind, bound, bound거든요. bind가 우리 무슨 뜻인데? 엮다야, 엮다. 맞지? 그러면 엮여진. 그죠? 그래서 목표에 지향적인이 되는 거야. 목표에 매몰돼 있는 이런 뜻인 거야. 오로지 목표 지향적인 그리고 지시만 내리는 패러다임에 순응을 하라는 걸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봐봐. 요거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맞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것으로 해석되잖아. 동명사예요. 동명사. 알겠지?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쉴게요, 여러분.